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금융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은행 창구에 앉아 있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참 이상하고 답답한 상황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분명히 창구 직원이 이자가 5%라고 해서 기분 좋게 도장을 찍었는데 막상 1년 뒤에 만기가 되어 돈을 찾으러 가보면 뭔가 손해본 기분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계산기로 두드려 본 금액이랑 통장에 찍힌 금액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혹시 은행이 내 돈을 떼먹은 건 아닌가 의심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애쓰신 그 노력이 오히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기초연금을 깎아먹거나 아예 못 받게 만드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내 돈인데 그 돈을 은행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박탈당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은행 직원은 절대로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자의 비밀과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한 통장관리법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금과 적금의 차이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금리 숫자만 보고 적금이 이자를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3%고 적금 금리가 5%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5%짜리 적금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만기 때 받아보면 5% 적금, 이자가 3% 예금 이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을 아주 쉬운 농사일로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치식 예금은 큰 쌀가마니 12개를 1월 1일에 창고에 한꺼번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이라는 창고 주인은 이 쌀가마니 12개를 1년 내내 굴려서 이익을 냅니다. 그러니 1년치 꽉 채운 보관료를 어르신께 드리는 겁니다. 내 돈 전부가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 이자도 덩어리가 큽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금리입니다. 반면에 적금은 매달 쌀가마니를 하나씩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1월에 맡긴 첫 번째 쌀가마니는 1년 동안 일을 하지만 12월에 맡긴 마지막 쌀가마니는 고작 한 달만 일을 하고 만기가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늦게 받았으니 굴릴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적금 금리가 5%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어르신 손에 들어오는 이자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단순히 금리 숫자만 높은 상품을 골랐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은행 전광판에 적힌 금리는 세금을 떼기 전의 숫자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이자, 소득세 15.4%를 무조건 떼어갑니다. 10만 원을 이자로 받는다면 15,400원은 떼고 84,600원만 통장에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은행 창구에서 반드시 물어보셔야 할 것은 금리가 몇 %냐가 아닙니다. 세금 다 떼고 나면 내 손에 실제로 떨어지는 돈이 정확히 얼마냐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세금 떼기 전 이자가 정말 무서운 함정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부는 어르신이 세금을 떼고 얼마를 받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금을 떼기 전에 은행이 주기로 한 이자 총액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잡습니다. 나는 세금 떼고 얼마 받지도 못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높게 잡혀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금액이 깎이는 억울한 일이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오를 때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목돈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자가 4%만 되어도 1년에 400만 원입니다. 정부는 이 400만 원을 12달로 나누어 매달 33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소득 인정액이 훌쩍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헷갈리기 쉽습니다. 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을 보호해주기 위해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까지는 없는 셈 쳐줍니다. 공제해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큰 오해가 생깁니다. 부부가 같이 사시니까 남편 2천만 원, 아내 2천만 원 해서 합쳐서 4천만 원을 빼주는 줄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부부가 따로 통장을 관리하더라도 한 가구로 묶어서 딱 2천만 원만 빼줍니다. 할아버지 통장에 1천만 원이 있고 할머니 통장에 1,5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합치면 2,500만 원이지요. 그러면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500만 원은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힙니다. 게다가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까지 이중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가 각자 돈 관리를 하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방심했다가 나중에 탈락 통지서를 받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이 간과하시는 것이 수시 입출금 통장의 잔액입니다. 예금이나 적금만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평소에 공과금 내고 용돈 쓰려고 넣어둔 입출금 통장의 잔돈까지 10원 단위로 모두 합산됩니다. 심지어 10년 전에 만들어두고 까맣게 잊고 있던 휴면 계좌의 잔액도 다 찾아내서 합칩니다.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산망에는 다 뜨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용돈 하라고 보내준 돈을 아까워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자식들이 준 돈이니까 이건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통장에 찍히는 순간 그것은 어르신의 금융재산이 됩니다. 손주들 대학 가면 주려고 쌈짓돈을 모아두었는데 그 돈 때문에 지금 당장 받아야 할 기초연금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야속한 현실이지만 제도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관리하실 때는 덩어리를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만약 목돈이 있어서 예금을 드신다면 만기를 한 날짜에 몰아서 받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예금한다면 1,000만 원씩 5개로 나누어서 가입하고 만기 날짜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큰 이자가 통장에 찍히면 그 달의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잡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만기 분산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어렵지 그냥 받는 날짜를 쪼개라는 뜻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실적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넣으라고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모님, 이거 한 번에 넣으셔야 우대금리 드려요 라고 말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대금리 몇 푼 더 받으려다가 매달 나오는 30만 원 넘는 기초연금을 놓치면 소탐대실도 그런 소탐대실이 없습니다. 어르신의 권리는 어르신이 챙기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행에 갈 때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맡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을 치르러 가는 것입니다. 창구 직원이 내미는 서류에 무조건 사인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창구에 앉으면 뒤에 사람도 기다리고 직원은 바빠 보여서 물어보기가 미안하시죠. 그래서 다음 2부에서는 은행 창구에 가서 딱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질문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악질적인 은행 사칭 문자나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돈 지키고 연금까지 챙기는 똑똑한 금융생활, 이제 절반 오셨습니다. 조금만 쉬셨다가 바로 이어서 더 중요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셨을 때 내 돈과 연금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실천하셔야 할 구체적인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만기 분산 전략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풍차 돌리기라고 부릅니다. 풍차가 뱅글뱅글 돌아가듯이 매달 만기가 돌아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큰돈을 타는 것도 기쁘지만 매달 꼬박꼬박 만기된 적금을 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을 예금한다고 칩시다. 이것을 한 번에 넣지 않고 100만 원씩 나누어 매달 1년짜리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첫 달에 가입한 것은 내년 1월에 만기가 되고 두 번째 달에 가입한 것은 내년 2월에 만기가 됩니다. 이렇게 1년을 부지런히 만들어 놓으면 내년부터는 매달 100만 원 원금과
이자가 월급처럼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이 방법이 어르신들에게 진짜 좋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지요. 만약 큰 돈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았다면 그 아까운 예금을 통째로 깨야 합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 만기인데 눈물을 머금고 해지하면 이자는 거의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차 돌리기 식으로 쪼개 놓으면 필요한 만큼만 한두 개 해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전하게 만기까지 가져가서 이자를 다 챙길 수 있으니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기관 분산입니다.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 곳에만 모든 돈을 넣어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은행이 망해도 원금과 소자를 합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만약 한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두었는데 그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5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돈은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자를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잘 모르는 저축은행에 큰 돈을 맡기실 때는 더더욱 이 5천만 원 한도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5천만 원이 넘는 돈은 다른 은행으로 나누어 담으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비대면 계좌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이자를 더 주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혜택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비상금 분리입니다. 여윳돈을 몽땅 예금이나 적금에 묶어두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게 사람 일입니다.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이자를 쏠쏠하게 챙겨주는 파킹 통장이나 머니마켓 펀드 같은 곳에 넣어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지만 이런 통장들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줍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하루만 맡겨도 이자 주는 통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제 은행 직원들이 권하는 우대금리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에 가면 최고 연 7%라는 포스터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혹해서 들어가 보면 조건이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써야 한다거나 친구를 3명 데려와야 한다거나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입니다. 어르신들이 그 복잡한 조건을 다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드를 억지로 쓰느라 과소비하게 되고 나중에 조건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약속했던 금리는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니 직원이 우대금리 이야기를 꺼내면 딱 잘라서 말씀하십시오. 복잡한 조건 다 빼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기본 금리가 얼마냐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본 금리가 탄탄한 상품이 어르신들에게는 최고 효자 상품입니다. 이제 창구 직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지가 있다면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첫째, 이 상품 가입하면 만기 때 세금 다 떼고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둘째,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겨서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은 보장됩니까? 셋째, 이자를 매달 받는 월 지급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만기에 한 번에 받는 겁니까? 넷째, 이 상품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까? 특히 마지막 질문인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 65, 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남들은 이제서 15.4%를 세금으로 떼일 때 어르신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자를 고스란히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은행 직원이 바빠서 깜빡하고 말 안 해줄 수도 있으니 어르신이 먼저 비과세로 해달라고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의 수법을 경고하겠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는 말은 100% 사기라는 점입니다. 세상에 원금을 무조건 지켜주면서 은행 이자의 몇 배를 주는 투자는 없습니다.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도 그런 수익은 못 냅니다. 누군가 귓속말로 이거 어르신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 원금 보장되고 이자가 20%예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르신 돈을 노리는 도둑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또한 오늘만 드리는 혜택이라거나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날아간다고 재촉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상품은 고객을 기다려주지 쫓기듯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덜컥 돈을 보내게 만듭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급하게 결정하는 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가족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말도 사기꾼들의 단골 대사입니다. 자식들이 알면 반대할 거라며 어르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기인 게 들통날까봐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기승을 부리는 것이 문자 링크입니다. 정부 지원금 대상자라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의 파란색 인터넷 주소가 찍혀 있다면 절대로 누르지 마십시오. 누르는 순간 어르신의 전화기에 악성 앱이 깔리고 통장의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면 아예 열어보지도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눌렀다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주변 자녀분들이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녀를 사칭해서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났는데 액정 수리비 좀 보내줘라고 하는 문자도 아주 흔합니다. 반드시 자녀의 원래 목소리를 전화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10원 한 장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서린 생명줄입니다. 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내 돈을 불려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 몫을 챙기기 위해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당장 내일이라도 통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몰려있지는 않은지, 비상금은 따로 있는지, 혹시 세금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돋보기를 끼고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은행에 가시면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르신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무기들만 있으면 어떤 은행 직원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지갑이 늘 두둑하고 마음은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마칠 때 직원이 알아서 잘 해줬겠거니 하고 그냥 나오지 마시고 이 한마디를 꼭 던지면서 확인 사살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직원이 한 번 더 긴장하고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이 말은 꼭 외워두셨다가 써먹으십시오. 제가 받을 수 있는 세금 우대 혜택은 빠짐없이 다 적용된 거 맞습니까?